4년은 너무 길다. 낙천 거사들의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전예현 전 더불어민주연합 수석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4년이 너무 길죠. 길죠. 예. 아니,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그걸 못 그걸 건너가네. 못 가고. 이제 금방 박지원 의원님이 예전에 낙선거사 하셨거든요. 예. 이번에 붙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뒤를 이어서 예. 낙선거사 후배 모임도 한번 하고 그 뒤를 이어 또 입성하는 걸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예. 아유, 전혜연 대변인께서는 저희 프로그램 처음 찾아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영광입니다. 예, 종종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뭐 의자 나왔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저 옛날에 저 민주당 전당대회 맞아요? 전당대회만. 분당대회 아니? 분당대회가 아니라 폭력대회 아니에요? 저 이렇게까지 갈 심하게 줄은 말하면 몰랐어요. 몸싸움에. 조폭영화 그러니까. 세력권 다툼이 야. 떠오르더라. 네, 뭐 그렇습니다. 완전히 뭐 배신자 물러가라 막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뭐 나에 대해서는 비판해도 되는데 지지자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 야, 이건 좀 욕설에 뭐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계속 몸싸움 여진이 있었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 저 사진 기사는 전부 이 의자 집어던지는 사진이에요. 플라스틱 의자. 누가 다친 사람은 없죠. 뭐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진짜 한숨을 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의료 대란 문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난리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어제 전당대회를 보면 빨리 야당하고 싶으신가 보다. 빨리 정권 내려놓고 싶으시다라는 말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진짜 웬만하면 이런 표현 안 쓰려고 했는데 이게 조폭영화지 뭡니까? 이게 과연 21세기 민주주의에서 그것도 총선에서 패배한 집권 여당이 보여줄 모습이냐? 저는 누가 당대표가 되든 향후에 이 과정을 수습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거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 한숨 나온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당대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당대표가 돼도 네. 당이 거의 망조든 당 같은 망조든 다 망조든다. 예. 그런 느낌이에요. 예. 이게 지금 한동훈이 뭐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한동훈이 되든 네. 아니면 원희룡이 되든 예. 나경원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당이 제대로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봉합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당으로 갈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쉽지 찢어져요? 않다. 어떻게 분당이 쉽지 될까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한 반한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친한이 지금 공개된 사람이 17명인데 예. 17명이고 예. 그 친윤이라고 하신 분들이 네. 뭐 대략 모임으로 갖고 있는 게 한 3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어정쩡하게 이렇게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이게 제대로 같은 당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임기 3년이 남아 있지만 네. 8석이면 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잃는 상황이 되거든요. 개헌도 탄핵도 그렇죠. 재의결 거부권도 거부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지킬 수 있겠어요? 만약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네. 저 여당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가 참전을 세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문자 딱 터트리고 그다음에 본인은 총총 그 순방의 길로 가셨어요. 근데 갔다 와도 이게 진정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문자 속에서 나왔던 주요 단어 하나가 있으니 그게 바로 댓글팀. 이 댓글팀의 존재가 뭐냐. 그래서 심지어 어제에는 유튜브 그다음에 법무부에 있었던 그 뭐 국민기자단 그 어떤 속해 있던 사람들의 어떤 과거에 뭐 야당을 공격했던 제가 어제 취재해 보니까 이 그 국민기자단에 속한 분은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는 민주당을 막 공격하는 아주 이제 혐오 발언을 통해서 공격했는데 요새는 원희룡, 홍준표 이분들을 오히려 그 당내 관계자들을 저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댓글팀이라는 건 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드루킹 사건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 여론을 완전히 조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완전 민주주의 적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이것은 전당대회 끝나도 수사 대상인 거거든요. 네. 이거 수사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네. 한다면 이건 정치할 자격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친박이 정말 목숨 걸고 싸웠었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나 의혹이 결국에는 나중에 수사로 다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권을 한다고 해도 위험 요소가 계속 남아 있는데 저는 보수당에 좀 진지하게 조언을 드리자면 그냥 빨리 지금 수사받고 조사 받아서 대선 전에 다 털고 가시라. 네. 대선 끝나고 나서 국정을 잡으면 뭐 합니까? 대통령들 줄줄이 감옥 가고 탄핵 가는 거 국민들에게 죄 짓는 거다. 그래서 야당에서 그냥 여당 공격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보수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털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옥균 프로젝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3일 만에 끌어내리겠다.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갑심정면 얘기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동안 저 여당 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까지 하면 네. 몇 명입니까 그게 그러네요. 벌써 그러니까요. 선출됐던 대표를 찍어내고 이준석 대표 찍어내고 네. 그다음에 비대위에 예?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또 물러나고 네. 또 비대위에 네. 총선 끝나고 또 비대위에 한 9명 될 거라 아마 비대위만. 비대위 전문 정당.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대통령 임기 3년 남았잖아요. 네. 근데 원치 않은 사람이 당 대표가 됐을 때 당이 장악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그럼 결국은 찍어내기 프로젝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옥균 3.1천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그것도 준비하지 않을까요? 나는 뭐 당이 이철규 제대로 의원이 소송한다 그랬어요. 네, 당이 제대로 발언에 가니까. 주의하세요. 아니 근데 유포자 고발한다고. 이철규 의원이 이제 반발하시는데 그냥 네. 제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뭔가 있어 보이게 자꾸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 일단 체리 따봉 사태. 이준석 전 대표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국민들이 아 이번에도 뭔가 가동된다. 이준석 전 대표 사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른바 나경원 의원 그 저출산 고령사 의원의 부위원장에서 쫓겨나듯이 하는 거. 네. 그 이른바 안철수 왕따론. 그리고 뭐 초선들이 나서서 연판장 돌리고 이런 게 뭔가 대통령실이나 이른바 친윤이 움직여서 그냥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대표나 대표하려는 사람들은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해 왔다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집권 여당이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참 한심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빨리 정권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상 참 눈뜨고 보기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토론 과정에서 싸우는 거 보면 저 사람들 진짜 싸우네 이제 이런 느낌을 주는 건데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결국엔 그 과반 넘을까요?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친윤계 의원들한테 취재를 해보고 네. 그 비윤계 의원도 취재를 해봤는데 근데 보는 눈에 따라서 그렇게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일단 그 아주 그 친윤에 속한 의원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좀 밀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요? 그랬더니 원이 좀 밀린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수도권에서 밀리는 거 아니야? 내가 예. 그랬더니 아니야 영남도 좀 밀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결선은 있을 거야. 이러면서 결선에서 뒤집는다. 뭐 그런 계획인가 보네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제 저녁에 내가 비윤 의원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분위기를. 그랬더니 야 당원들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다. 그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오더라고 하잖아요. 네. 오더가 안 먹힐 지경이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이 바람이 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1차에 끝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던데요. 어.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있어 보니 당신과 민심이 다른 정당이다. 이런 게 증명이 됐거든요. 한 번도 같은 얘기 없어요. 다 달랐어요. 이준석 대표 때만 당신과 민심이 가장 근접했어요. 네. 그나마. 그 민심에서는 월등하게 이겼고 당심에는 3% 차이로 졌거든요. 네. 나경원 대표가 1등을 했죠 그때.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도 네. 후보 될 때도
민심은 홍준표였고 당심은 윤석열이었어요. 네. 가장 극적인 게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거든요. 민심은 6.5 대 3.5 정도로 유승민이 앞섰는데 당심이 거꾸로 3대 7 정도로 김은혜 후보가 앞서서 결국은 이겼거든요. 네. 그렇게 엇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게 공표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근데 이제 지지자들의 그 성향을 가지고 뭐 이렇게 분류를 하던데 그게 꼭 당원들의 투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전 민심과 당심이 다른 또 괴리된 그런 게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이번에. 네. 뭐 김건희 여사가 혹시 한동훈 후보 응원단장이냐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네.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네.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상황이 보수당에서도 언제까지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쓰고 국민의힘이 들러리를 서야 되고 국무회의를 저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아니라 네. 김건희 여사와 사실상 그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돌고 돌아서 그냥 저는 한동훈한테 가는 거다. 한동훈 후보가 훌륭해서라기보다도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 한동훈 후보의 지금 응원단장 역할을 해준다. 이 말이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또 의외의 복병이 있으시더라고요. 배현진 의원. 네. 쳐봐 해가지고 제2의 이은재 의원의 뒤를 이어서 보수당에 반감을 일으키는 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닌 것 같고요. 배현진 의원은 지금 여러 캠프를 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그분의 정체성은 우리가 규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홍준표 시장 하지 않았어요? 잘 지난 대선 때? 건너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뭐 이번엔 한동훈 캠프죠. 이번엔 한동훈 캠프고 뭐 네. 이철규 의원 통해서 문자 유설되다라는 식으로 또 말을 해가지고 이철규 의원이랑 싸우면서 자연스럽게 한동훈 후보 편을 들어주는 모양새인데 어쨌든 뭐 그 양쪽이 서로 엑스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원행력이 현재는 더 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변호사 내세워서 자꾸 이렇게 하고 뭔가 검찰의 수사 라인 가이드라인 주는 것처럼 보일수록 한동훈 후보에 더 쏠리는 거죠. 이 사태를 제발 끝내고 싶다. 저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당원들의 심각한 마음입니다.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실 행정관이 깜빡하고 그걸 못 건네줬네. 미안해. 뭐 거의 이런 수준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그게 거고.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속아 웃을 일이지. 그러니까요. 사후약 방문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수사를 받으면 되나? 그러니까요. 그럼 누가 믿겠어? 예. 그 가방 어디 있는데 지금 빨리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디냐고. 오죽하면 한국일보에서 그 박스 그래픽을 그렸어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추적도 같은 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가방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대통령실 창고 어디냐, 그리고 뭐 사실 이게 발언도 자꾸 흔들리는 거거든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포장 뜯지 않고 고체로 대통령실 어딘가에 보관 중이라고 하고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록물인데 왜 반환을 하냐고. 그러니까 기록물은 반환하면 안 되잖아요. 처벌받는다면서요. 네. 처벌받는다면서요. 그렇게 그리고 하면은. 또 그게 처벌 규정이 세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거 제가 보기에 왜 갑자기 안 나서던 변호사가 나오느냐.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 열리고 이러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용으로 보인다. 잘 보면은 국민권익위 보세요. 권익위에서 뭐 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은 면죄부 주는 식으로 발표났고 저는 검찰이 뭐 가방을 뭐 확보해가지고 하겠다 이 말이 검찰이 열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 2탄이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사실상 김건희 여사 무혐의 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분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종결 처리하는 것처럼 무혐의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금 나서는 인물도 김건희 여사의 사실은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이 뒤에서 다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일단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1차로 면죄부 주고 그다음에 검찰 통해서 2차 면죄부 주고 그렇게 하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을 막을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럴수록 졌던 정권 빨리 내려내야 된다. 탄핵 열기 더 세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민 동의가 언제 확 늘었냐. 대통령실이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보여진 그걸 보면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 정권 자체가 문제다. 군도 망가지고 대통령실도 망가진다라는 분노 때문에 주말에 확 몰리고 서버가 뭐 정지되고 난리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지금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이 보이는 사태가 오히려
탄핵 여론만 더 키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그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수사권 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바꾼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있고 예. 중대수사청 만든다 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예.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시작하면 완전히 밀려나는 상황이 될 아니 건데 이미 신뢰를 잃은 거 아니에요? 더 잃을 신뢰 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보기에는 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있어도 네. 본인들이 그 권익위처럼 네. 뭔가를 내릴 수가 없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도이치모터스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처럼 수사는 싹 다 해놓고 들고만 있는 계속 거지. 갖고 있어. 네. 처리를 못해. 무혐의 처리도 할 수 못하고 없죠. 종결 처리도 못하고 계속 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네.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예, 이걸 명품백도 그렇게 할 거다. 아마도 그러면 김건희 여사 혹은 김건희 여사 임기래.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네. 그때 한다? 결국 내가 보기에는 그 지금 임기 3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네. 지금 길을 쓰고 막는 거거든요. 예. 민정수석실 부활해서 예. 민정수석실을 통하고 예. 그다음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막고 있는데 예. 그 막아지지 않거든요. 뚝은 터지게 돼 있고요. 네. 만약에 그걸 계속 막는다 하면 네. 국민들의 특검 요구는 더 거세질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판단을 못하고 들고 있을 가능성은 있어도 국민 권익위처럼 판단하지는 못할 거예요. 네. 만약에 검찰을- 만약에 그런 판단을 하잖아요. 네. 특검 하라는 요구는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상황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오히려. 예, 예. 근데 검찰이 그 몰매를 본인이 맞겠어요? 예. 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예.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어쨌든 근데 지금은 그 무슨 생각을 하든 상상 그 이상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함부로 예단하기가 어렵다.